네, 안녕하십니까.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사실 한 재작년일까요? 이 무대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처음에 좀 이 자리를 연락 주실 때부터 의사 과학자 양성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냐 부탁을 하셔서 제가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이 얘기를 주실 때는 제가 의사 과학자라고 오해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좀 경험을 공유해 주십사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 의사 과학자라는 정의부터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의사 과학자인가? 의사 과학자라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고민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제품 그 디지털 어떤 바이오마커로서의 웨어러블 벨트와 디지털 치료제 뭐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이게 사실은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까지 도달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결국은 과학의 과정이고 탐구의 과정이었겠다. 그 얘기를 사실 시간 순서대로 좀 다시 제 타임머신을 돌려서 소개드리면은 아마 의사 과학자 양성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제가 가장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어떤 과학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로등인데 가로등 꼭지거든요. 그 가로등 꼭지가 사실 그냥 매달려 있으면 그냥 도로를 비추는 모습이 그렇게 도로 형태에 맞춰서 비추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어른어른하게 비추면 좀 불편하지 않나?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걸 좀 고쳐볼 수 없을까 하면서 그냥 가로등 하나를 어떻게 구해다가 저렇게 반사경을 해가지고 붙여봅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과학 지식, 뭐 광학, 뭐 이런 물리학을 이제 배웠을 그 시점이니까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뭐 제가 기대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 혼자 만들었어도 되는데 뭐 어디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을 받아서 네, 뭐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어떤 이벤트들도 있었고요. 이 당시에 사실 오늘 비즈 조선일보한테 감사한 게 저도 까먹고 있었던 기억이 여기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학과 물리를 제일 좋아하는 강군, 네, 과학자 맞고요. 아인슈타인 같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네. 그러니까 의사 과학자라는 걸 처음부터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좀 그런 고민이 먼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호기심 자체가 그 사람이 계속 어떤 탐구심을 가지고 양파 껍질을 까듯이 그 원리와 본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 과학자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양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극시키고 그런 것에 대한 성취감을 주는 사실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저의 과정에는 뿌리가 박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갔죠. 네. 근데 의과대학을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의사가 된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치중을 했던 것 같고, 분명히 어떤 부모님들의 권유나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행히도 그냥 뭐 저희 의과대학에서 받은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의사가 되어라,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의학에 대한 것들 혹은 의학자로서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끊임없이 그 몇몇 교수님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혜택으로서 이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사실 저는 뭐 컴퓨터를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의료라는 게 그냥 진료실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 기존에 존재한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그 원격지에 있는 환자 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그 잠재적인 환자들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려 한 13년 전이네요. 그때 사실 아주 그냥 뭐 미천한 수준의 그 보고서라고 보시면 맞겠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이런 탐구를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사실 전공을 한 게 없고요. 제가 무슨 과냐고 자꾸 물어보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답할 게 없어서 전자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과 의사로서 첫 번째 발을 내딘 어떤 그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일본으로 연구비로 이제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교수님이 뭐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이런 리빙랩 같은 것들을 보여줬던 사진을 그 당시에 찍어 온 건데 뭐 스마트 침대, 스마트 욕조, 아까 뭐 겉은 평범하나 속은 스마트한 그런 집을 그냥 꾸며 놓으셨던 겁니다. 이게 뭐 당장 이렇게 상용화 되겠다라는 목적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었고요. 뭐 이 변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분들의 어떤 오줌발 속도,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그냥 뭐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욕조인데 변기인데 발판에 그냥 체중계 하나 있는 겁니다. 체중이 얼마나 빨리 빠지는지를 보면 사실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기술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어마무시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웨어러블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당연히 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이제 취득을 했지만 뭐 대다수의 저희 동료들은 이제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게 되는데 제가 임상이 아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닌 환자를 보기 위한 어떤 그 기반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혹은 환자를 보는 그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어떤 일들에 제가 조금 더 종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기점은 한 2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고 할 때 모든 의사들이 겪는 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아마 감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인턴 레지던트를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제가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바로 뭐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른 걸 하기 전에 우리나라 남성들이 해야 되는 모든 그 과정이 있죠. 군대. 군대를 이제 의사는 3년을 가야 됩니다. 공중보건 의사로. 네, 보건복지부로 가는데 이것이 단순히 저는 3년을 때운다라는 생각으로 하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까? 그래서 군복무를 활용하는 것들이 어쩌면 의사과학자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간의 윈도우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창창한 나이에 본인들의 어떤 그냥 의무 병역 기간이지만 재능을 갈고 닦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신종플루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됐지만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 디지털이 그렇게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제는 뭐 동선을 추적하려고 뭐 카드사 결제 정보나 뭐 GPS나 이런 스마트폰 디바이스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10년의 세월 우리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운 그 멤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를 하고 있는 멤버들이고 저 첫 번째 상사이신 저 정은경 청장님도 사진에 같이 있어서 그냥 기념으로 가져왔고요. 근데 요게 그때는 사실 금방 끝났던 게 어쩌면 또 행운이에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뭐 고민도 있었고 뭐 복지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너무 워낙에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복지부 안에서 그 신종플루가 너무 급하니까 컴퓨터 고장 나면 제가 다 고쳤거든요. 전산실 부를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잘하는 의사네? 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뭐냐면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관리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가진 재능이 그래도 쓰일 수 있는 곳이었고 다행스럽게도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제가 그래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일이었고 그래서 일본 기기예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기기들이 개발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기기들이 개발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해봤던 그런 개념 그것이었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 그 5죠. 그때 심박 센서가 들어가고 뭐 삼성 헬스 이런 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그 조인할 수 있는 기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게 사실 저로서는 행운이었고, 삼성전자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삼성의료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사실 이런 IT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삼성맨이 될 수 있는 의사를 찾았던 거죠. 근데 저조차도 뭐 조직 생활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좀 했다고는 하지만 바로 갔으면 아마 적응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은 약간 이랬어요. 워낙에 공학 박사님들, 의공학 앞서 뭐 최용욱 대표님이나 뭐 그 다른 그 의공학을 했던 대표님들 많이 계시지만 분명히 저는 이제 의사에서 출발한 거고 그들은 공학자로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어떻게 찾고 제 존재 가치를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가가 의사와 과학자로 시작한 그 두 그룹 안에서 제가 이제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삼성 헬스, SLS는 딱 이거였어요. 자, 삼성 헬스 출시합니다. 심박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심박수가 정확합니다. 정확한 심박수를 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근데 자, 심박 센서 자체는 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고 그것을 초박형화해서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개발을 해냈고 엄청난 그 개발의 과정일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서 그 심박 수를 이제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전송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딱 거기까지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사실 쉽지 않았던 거고요. 겉이 평범하지도 않았고 이게 어떻게 스마트해야 되는지도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본 삼성 헬스는 사실 이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심박수를 재는 것이 중요한가? 그 기술을 넣었다라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결국은 사람이고 고객이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만들지던 간에 그 사람이 움직이고 먹고 자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세 가지를 우선 나눠 놓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사실 공학 박사님들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뭐 스탠포드, MIT 나온 분들이 의학 논문을 못 읽겠습니까? 다 읽어요. 읽고 그걸 다음날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 저는 몰라요. 아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뭘. 그런데 이제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분들은 그 지식을 어제 본 거고요. 저는 그 지식을 넣을 그릇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10년의 세월을 그냥 충분히 배워온 겁니다. 이 몸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어디에 꽂아 넣을지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그 지식이 생로병사의 비밀처럼 산발적으로 그냥 등장해서 경중을 가릴 그 능력이 없는 상태로 그냥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둘이 뭐가 틀리다 맞다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사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스트럭처된 어떤 띵킹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나마 제가 삼성의 30만 명 직원 중에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했던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삼성이 뭐 샤오미나 애플도 하지 못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저희의 뭐 첫 번째 제품이 되어버린 스마트 벨트인데 이 벨트를 보면 움직이는 거 있죠, 먹는 거 있죠. 뭐 벨트를 푸는 동안엔 잘 겁니다. 그래서 자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뭐 더 중요한 건 겉이 평범합니다. 그리고 속은 스마트하고요. 그래서 늘 차고 다니는 허리벨트를 착안했다.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 혹은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죠, 사실은. 내가 특별한 일도 없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자연스러운 웨어러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배터리를 설계할 때 이게 몇 달 가면 며칠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뭐 배터리 큰 거 넣으면 오래도 가고 작은 거 넣으면 또 빨리 빠지고 센서 많이 넣으면 또 빨리 닳고 뭐 이럴 거거든요. 배터리는 얼마나 가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설정해야 되는 어떤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는 이제 한 3달, 2달, 3달 정도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진료할 때 뭐 우리가 당뇨 하면 혈당약이나 뭐 혈압약 한 2~3달치 받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다 먹고 가면 선생님이 지난 동안 달 뭐 이렇게 문제 없으셨어요? 뭐 운동 좀 하셨나요? 뭐 살은 좀 빠지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혈당 한번 재고 약을 그러면 한 알 더 먹읍시다. 아니면 반알로 줄입시다. 이런 결정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활용하기를 바랬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의 현장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어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적인 그런 지식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서 쓰였다는 것이 사실 의사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다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똑같은 벨트를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를 선정하거나 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다른 어떤 그 철학과 논리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속이 스마트하다는 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차고만 있어도 한 2달, 3달 동안 허리둘레, 뭐 움직이는 거, 먹는 거 다 나와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막 벨트가 풀려져서 이게 뭔가 봤더니 화장실 가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겪은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그 단면들을 좀 이렇게 그 부담 없이 이제 보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냥 쓰이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런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이제 연구 성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갔고요. 뭐 대사증후뿐만이 아니라 이런 걷는 그 보행에 대한 알고리즘도 추가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갑자기 어떤 기능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그 보행 속도나 패턴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환자나 뭐 쩔뚝쩔뚝 걷는 뭐 이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뭐 볼 수 있는 거고, 불과 그저께 논문이 또 하나 나왔는데 오늘 못 넣었어요. 근데 뭐 근감소증 뭐 이런 쪽에 대한 논문들이 저희가 지금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좋은 일도 생겨요.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뭐 CES에서 그 상 받고 뭐 이런 일들은 다 좋은 일인데 결국 우리가 그러면 뭘 하려고 한 거냐? 사실 헬스케어를 혁신하려고 한 겁니다. 벨트 잘 만들었다고 뭐 누구 어디 가서 뭘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벨트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보려고 했던 건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분석을 했으면 이제 뭔가 예측이 되고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까지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료의 전체적인 흐름이 완성되는 거고, 사실 유전자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은 가족력으로 물어보는 영역이겠지만 사실은 검사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벨트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네. 벨트 회사를 오해하셨죠? 근데 앞에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디지털을 그 전작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네, 디지털 치료제가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의사과학자들의 실력, 그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일본의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 회사의 대표는 이 분이고요.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 의사고 보건학자고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모든 흐름을 처음 만든 사람 누굴까요? 하버드의 신경과 의사이자 맥킨지에서 일했던 코리 맥켄이라는 그 의사 과학자입니다. 이 페라테라퓨틱스라는 회사와 뭐 큐어앱이라는 회사와 한국은 저희가 이제 각각 첫 번째 주자로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일구고 있고, 이것은 의사의 관점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실 있는 멤버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뭐 모더나 아실 텐데
요 밤랭어라는 교수가 사실 그 MIT에서 아주 입지전적에 엄청난 그 IP와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어떤 그 과학적인 성과들을 보여주신 교수인데 이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이 방금 말씀드린 페어 테라퓨틱스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가장 촉망받으면서 그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분야고요. 이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과학 논문에서 시작했어요. 과학, 통계, 의학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과학이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환자에게 줬을 때 그것이 낫느냐, 환자의 질병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혹은 이 벨트를 줬을 때 개선시킬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좀 더 진지하게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개념으로 승격을 시킨 거고 그 임상시험의 결과가 나오니까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치료법 하지만 약같이 쓸 수 있는 그것으로 이제 탈바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계의 영역인데 실제로 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바라봤을 때 이렇게 파급력 있는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그 의료와 과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어떤 능력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불면증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임상시험 할 때 딱 이렇습니다. 실제로 실험군은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기전이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주고요. 대조군은 그 똑같이 앱을 주지만 플라시보 앱을 줍니다. 저희도 몰라요. 치료자도 몰라요. 그냥 가서 난수표로 어떤 앱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두 군 전부 갤럭시 S 워치 그리고 저희 벨트를 지급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가장 골드 스탠다드인 그 임상 지표 자체는 설정이 돼 있지만 이것들이 같이 이제 지급이 돼서 겉은 평범하지만 속은 스마트한 기기들이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있는지 치료 전후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 골드 스탠다드로 보는 임상 지표와의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면증, 뭐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 뭐 근감소증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디바이스와 그것으로 바탕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어떤 치료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의 치료 그 프로덕트까지 가는 요 과정을 가고 있고요. 이게 저는 기존 의료 영역을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비약적으로 늘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 의료 영역은 사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이제 온갖 기기를 찍죠. 데이터를 막 미친 듯이 뽑아냅니다. 그거 가지고서 막 암 1, 2, 3, 4기 나눠서 이 사람의 앞으로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모델도 만들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 혹은 5년 생존율 막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그것은 뭐다? 우리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시점 이후.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 혈당계랑 당뇨약이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언젠가 어느 시점 그 과거 어느 시점까지는 눈이 멀거나 발이 썩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온 사람들이 안과나 정형외과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했을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과학자의 마음으로 그 원인을 찾았을 거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몸 밖에 있는 센서를 만든 것이 혈당계고요. 그게 수십조 시장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고 나니까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혈당이 오르는 기전을 찾아서 다시 과학적으로 그것을 검증한 약을 만든 게 당뇨약일 겁니다. 그건 수백조 시장입니다. 의료의 미래를 한 템포만 앞으로 끌고 왔는데 이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이것들이 사실 디지털로 가속화되고 이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고요. 이렇게 의료의 영역을 과학으로 넓히는 사람, 의사과학자고 이런 사람들이 뭐 과학에서 시작하든 의학에서 시작하든 이 관점을 가지고 의료를 발전시키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역군으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